예, 네. 제가 네. 드럼통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어제죠. 그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전국민 생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이제 발표를 하고 세출 추경으로 20조 한 5천 정도. 그다음에 이제 세입 추경으로 한 10조 해서 총 30조 5천억의 네. 추경을 했는데 이 중에서 세출 구조조정 10조 빼고 나머지 20조는 다 국채 완전 이제 빚으로 한다. 이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 이 빚 자체가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막대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사이비 호텔 경제학에 그렇게 왜 심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번에 또 하나가 있죠.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의 채무를 일괄적으로 다 탕감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그 PD님 좀 띄워주시죠. 자, 그래서 한 113만 명이 탕감 대상 같은데, 자, 이렇게 되니까 결론은 뭐냐? 열심히 일해서 심지어 뭐 16시간 일해서 빚을 다 갚은 사람들만 지금 바보가 되고 허탈함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뭐냐?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빚이 있으면 뱉제라 하고 버티는 게 그럼 상수다. 이렇게 잘못 학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를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시키고 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성실한 사람만 바보가 되고 뱉제라는 식으로 그럼 버티도록 그러면 국민을 만드는 게 올바른 어떤 정권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저게 왜냐면 지금 이미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은 젊은 사람들,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파산 잘 안 해주고요. 회생 신청을 하면 회생이 돼요. 빚이 5천만 원이든 뭐 1억이든 회생 신청을 하면 그 빚이 팍 줄어듭니다. 그래서 갚을 수 있는 한도까지 줄어둔 다음에 노동을 통해서 갚을 건 갚아라 하는 제도가 이미 있어요. 근데 저렇게 전체를 탕감한다? 그러면 다 지금 아마 대출을 엄청 서로 빚낼 거예요. 빚내가지고 다 쓰고 좀 기다리면 국가가 탕감해주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 7년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한 게, 저 7년이면 저게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죠. 네. 저 7년에 왜 7년이라고 규정을 하는지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7년이 이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2020년부터 본격화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딱 끊기는 뭐 하니까 조금 더 여유를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결국 이제 윤석열 정권 때는 어떻게 됐느냐? 일단 원금은 탕감하지 않지만 영세 소상공인이라든지 특히 또 젊은 청년들이 빚을 이제 갚기 위해서 쓰는 고금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차원을 해줬습니다. 즉 이제 높은 어떤 금리라든지 이런 것은 낮은 금리로 이제 갈아타게끔 하면서 그 부족분은 이제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 결국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일단 최선을 좀 갚도록 하면서 좀 어쩔 수 없는 예를 들면 고금리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정책을 폈었는데, 지금 이런 어떤 정책 원까지 다 탕감해버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손해를 보고 바보가 되는, 이렇게 정부가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운동 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가 부채는 늘어나도 된다. 국가가 빚이 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그냥 뭐 제정신이 한국은행에서 돈 막 찍어내가지고 국민들에게 다 돈 다 뿌리면 다 행복한 사회가 됩니까? 어느 나라도 저런 정책을, 저렇게 비탕감 정책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더 저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은 113만 명이 구제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다음에는 1130만 명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 방법을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내가 지금 땡길 수 있으면 만큼 땡기자. 근데 보니까 기준이 5천만이야. 그러면 5천만 일단 땡기자. 5천만 땡겨서 안 갚고 나머지 그냥 계속 쓰는 거죠. 나머지 뭐 벌어서 딴 거 쓰고 갚지 않고 딴 거 쓰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5년, 7년 버티면은 탕감해 주는 거라고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세우게 되면 본의 아니게 하다가 뭐 잘 안 돼서 빚을 지은 사람은
구제해 주는 거 이것도 최대한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자력이 노력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탕감을 해주게 되면은 이 사람의 동력이 상실되고 자력으로 뭔가 의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1130만 명을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서운 게 지금도 물론 이제 만들들이지만은 앞으로가 저렇게 아예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빚을 내고 안 갚고 버티는 이런 사람들이 양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리수님이 후원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는데 전혀 미안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댓글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후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앞에 댓글이 다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지나간 댓글 중에 25만 원 지원 거부 운동 합시다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했었는데 정말 우리 페네마이크 삼성기 90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애국자십니다. 이 애국자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 좌파 정권은 또 이 문재인 정권 때처럼 이 포퓰리즘의 어떤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능한 정부가 돈 뿌리는 정부입니다. 우리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아르헨티나를 받고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부들 정책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정책을 편 국가들이 잘된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일본 국교 정상을 통해서 돈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무상 차관을 갖고 왔습니다. 유무상 차관을 5억 불은 이제 무상이고 3억 불은 이제 유상 차관 총 8억 불의 차관을 갖고 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국민들한테 나눠줬다면은 지금의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포스코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는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어떤 경제를 발전시키고 미래의 어떤 기본을 좀 준비하느냐 이것을 고민을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냥 펑펑펑 나눠준다. 그럼 세상에 그런 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금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돈을 주지 말고 돈을 벌 기회를 달라. 이게 젊은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돈 주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25만 원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뭐 창업할 사람에게 창업자원지금을 뭐 꺼주고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25만 원을 지금 갖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계획을 얘기 들어보니까 15만 원은요 전부 다 준대요. 모든 국민에게 다 주는 거고 기준을 나눠서 차별 등급에서 최대 줄 수 있는 게 50만 원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그러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 15만 원 받은 사람 고소득자도 15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 활성에 어떻게 기여를 합니까?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된다. 이게 어디냐? 바로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데 필요한데 핀포인트로 투자를 해서 여기서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청년들이 와서 기술을 배우고 하면서 잘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뺏어버리는 이런 뭐랄까 바보를 양성하는 그런 무기력증을 양상시키는 이런 정책을 취임하고 나서 열흘 만에 한다는 게 정말 우려스러운 거예요. 파퓰리즘 정책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기로 들어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우려스럽다 말씀드립니다. 페넨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